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나라 살림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옛부터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올 추석에는 그런 넉넉함을 찾아보기 어려워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정부가 지금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느라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연 잘 참고 이겨내면 진짜 좋아질 수 있는 것인지, 언제쯤이면 우리 경제가 나아질 것인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국민의 궁금증과 걱정을 풀어드리고자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열심히 노력해왔고 또 적지 않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작년 외환 위기를 맞은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 나라가 파산한다고 걱정했습니다. 우리나라 총 외채가 1,500억 달러가 넘었고 당장 갚아야 할 외채 빚이 230억 달러나 되었는데 그때 가지고 있는 외환은 38억 달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 국가부도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고 지금 외환 보유고가 사상 최대인 44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는 외환 위기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0%대를 넘나들던 금리도 잡았습니다. 1,900원대의 외환율과 치솟던 물가도 이제 안정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는 지난해 82억 달러 적자에서 올해는 연말까지 370억 달러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금리, 환율, 물가 등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가 안정되어 가고 국제 수지도 완전히 나아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이 불경기와 실업 문제일 것입니다. 이번 추석에 가족들과 친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불경기와 실업으로 어려워진 자신과 이웃의 생활고에 대해 많은 걱정을 나누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경제 위기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므로서 정경유착과 관치금융, 부정부패가 싹트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우리 경제의 기반을 병들게 하고 경쟁력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악습을 과감히 청산하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함께 발전시켜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최근 정부가 정치권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단호히 척결해가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앞으로 우리 경제의 근본을 고치고 경기를 진작시키는 것, 이 두 가지에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문 등 지금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생활이 나아지고 실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를 근본에서부터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경제 구조 조정을 위한 4대 개혁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금융개혁에 있어서는 이미 부실은행을 과감히 정리했고 남아있는 은행들도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부실은 바로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들은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고 또 정부의 노력에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개혁도 큰 줄기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대 그룹의 경우 늦어도 금년 12월까지는 구조조정을 마무리 짓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 2월 정부와 재계가 서로 합의한 5가지 원칙 중에서 4가지는 이미 법으로 정해서 실천되고 있으며 기업이 핵심 부분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는 나머지 1가지 과제도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과 외국에선 우리 대기업들이 정말로 과거의 잘못을 통감하고 과감한 구조 개혁을 하느냐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노동 분야의 개혁도 많이 진전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노사정이 합의해서 이제 노동시장이 신축성 있게 운영될 수 있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노동계의 구조조정은 앞으로의 더 큰 실업과 기업 도산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이 노동자의 실업과 소득 감소라는 고통을 대가로 하고 있는 것인 만큼 그 계획의 성과가 우리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도 금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개혁에 뒤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미 정부 각 기관이 조직과 인력을 축소했습니다마는 공기업의 민영화와 경영혁신을 통해서 다시는 방만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2번째 중점 사항은 바로 경기를 되살리는 것입니다.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4대 부문에 대한 구조 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동시에 효과 있는 경기 진작책으로 불경기를 이겨나갈 것입니다. 경기를 다시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돈이 돌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주부터 정부는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부실채권을 본격적으로 매입해주고 또 증자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다 금융구조조정이 잘 마무리되어 은행들이 부실을 벗고 새로 태어나게 되면 자금 흐름이 정상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돈이 충분히 공급되어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금리도 더욱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재정의 적자폭을 늘려서 경기를 진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 재정을 가지고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는 사업과 정보화 사업 그리고 미래 관련 산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고용을 크게 늘려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서비스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이 부분에서도
이 부분에서의 고용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그동안 기업 활동에 지장을 준 각종 규제를 과감히 없앰으로써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제정한 것을 계기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신뢰와 의욕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SBS 이성열 기자입니다. SBS 이승열입니다. 정부가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 그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래서 근로소득세나 특별소비세와 같은 일부 세금을 내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일부 밝히셨지만은 추가로 마련하고 있는 경기 부양책이 있으면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그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큰 두 가지 부작용이랄까 어려움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실업이고 하나는 경기 침투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결국 최선의 길은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착실하게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우리 경제가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 시장에서 이겨내는 발전해 나가는 이런 것이 결국 우리 경제를 확대시켜가지고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길이다. 수출도 많이 되고 또 우리가 기업 잘 되면 외국 투자도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경기가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번에 금융 구조조정이 끝나면 이 통화를 우리가 지금 경발하고 있는데 그런 돈들이 지금과 같이 금융기관의 창구에 적치하지 않고 이것이 풀려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통화를 신축적으로 운영한 게 되고 또한 금리가 하향 조정이 될 것입니다. 금리 1%가 낮추면 기업들이 8조 원의 덕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기업이 경기가 좋아지는 것이죠. 이 주택자금이 이것이 가장 그 경기 활성화에 말하자면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4조 3,900억을 풀었는데 이번에 다시 10조 원 규모를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풀면서 거기에 주택자금만도 4조 1,500원. 주택자금이 전부 합쳐서 8조 5천억 돈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기 활성화에 힘을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6조 원 규모의 내구재 구입 자금, 자동차라든가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아까 주택자금까지 해서 전부 합쳐 10조 원이 지금 풀어나갑니다. 재정도 이제는 그 IMF하고 합의해서 적자 규모를 우리의 그 GDP의 5%까지 그러니까 약 20조까지 적자 규모를 늘리게 할 수 있는 이런 그 예산 집행을 지금 또 재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금도 내구재 특별 소비세를 인하한다든가 신축 주택 양도 소득세를 인하한다든가 제조업 투자에 대한 세액을 공제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세제 혜택도 지금 질문했지만 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실물 경제는 절대로 붕괴하지 않을 것이고 또 정부가 붕괴하라고 놔두지 않습니다. 이제 구조 계획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또 우리의 그 재정이 안정되기 때문에 국제적 금융기관 IMF 등과 합의해서 상당한 재정 자금이 풀려나갑니다. 이 경기 활성화에는 가장 속효가 있는 것은 재정 자금입니다. 그 외에 금융 사이트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경기가 풀려가면 풀려갔지 더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기 진작 정책은 이걸로 끝인 게 아니고 앞으로도 상황을 봐가면서 그때그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리아 타임스 이창섭 기자입니다. 코리아타임스 이창석 기자입니다. 김 대통령께서는 취임 후 수출과 투자 유치를 경제회생의 두 축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동안 성과는 없지 않으나 최근에 증가율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 투자가의 한국 경제에 대한 시각은 덜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수출과 투자 유치 그리고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한 대책과 전망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경제를 끌고 가는 데 있어 개혁의 두 가지 축은 하나는 대외적으로는 수출과 투자를 많이 유치하는 것이고 대내적으로는 4대 개혁, 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문의 4대 개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수출은 7월 말 현재로서 25.3%가 물량으로서는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제 가격 때문에 국제 가격이 19.9%나 하락해서 결국 금액으로는 우리가 5월 말 이래 계속 감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출은 수출 수입을 서로 상기한 이 무역 흑자는 이 한 255억 불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수출 지원을 위해서는 원화와 외화에 의한 수출입 금융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그 온갖 노력을 다해서 수출을 확대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산자부 장관이 좀 더 자세히 여러분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기업의 외국인 투자 전망과 수출 진흥 대책에 대해서 산자부 장관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 기업의 외국인 투자 전망을 보면은 작년 11월 외환위기 6기 이래로 외국인 투자는 급격히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신정부가 들어선 후에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획기적인 제반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아셈과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세일스 활동을 한 결과 2, 4분기부터는 외국인 투자가 이제 증가세로 이렇게 반전을 했습니다. 8월 말 현재로 외국인 투자가 신고된 액수를 보면은 41억 불입니다. 또 이미 계약이 체결된 투자액은 14억 불입니다. 또 투자가 확정 단계에 와 있는 것은 40여 건에 50억 불입니다. 이 외에도 250여 건에 200억 불 이상의 투자가 민간 기업들이 지금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금년 내에는 한 100억 불 정도의 외국인 투자가 이제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출 진흥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25일 현재 우리 수출은 951억 불로 전년 대비 1.2%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출 여건이 대단히 나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기관들은 금년도에 우리나라의 수출은 약 4%가 감소할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와 수출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이나 대만, 싱가포르 등은 최소 7%부터 10% 이상의 수출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무역 수지 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 독일 다음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흑자를 많이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또 수출 자체가 고용 유지라든가 산업 기반 유지, 외환 금에 대한 그 대부채 상환에 대한 대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저희 부를 방문하셔서 수출을 독려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모든 그 유관 부처, 유관 기관이 수출 우선 체제로 전환해서 연말까지 수출 목표를 좀 달성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첫째, 지역별 품목별로 수출 촉진책을 더욱 강화하고 이제 수출입 금융을 위해서 이미 정부가 배정한 각종 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원활하게 기업들에게 공급되도록 우리가 유관 부처가 팀을 만들어서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재경부나 금감위, 수출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실무자들로 수출 비상 대책반을 구성해 가지고 개별 기업의 금융 애로, 수출 애로를 직접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서 100대 전략 품목을 선정해서 코타로 하여금 집중적으로 그 판촉을 지원토록 하고 있고, 중남미나 중동 등 우리의 수출 대체 시장 개척을 위해서 업종별로 9월부터 집중적으로 수출 촉진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상무역과 연불 수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